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2월 13일 이슈 진단 86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관계자가 중국 경제의 붕괴가 2025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해체 과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5년 이후에도 중국 경제 붕괴는 지속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정책자문위원 리우 시진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2010년경에 레위스 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스 포인트란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에서 도시의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사라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정부의 강력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해도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와 부채만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은 북경정부가 발표하는 6.0%가 아니라 4.1%에 불과하고 이 추세대로 내려간다면 2024년에서 2025년경에 중국 GDP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으나 거의 매일 수천에서 수만 건의 격심한 폭력 시위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글로벌 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 해체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 The People's Bank of China의 한 자문위원이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로이터 통신에게 말했습니다. 리우 시진 인민은행 정책자문위원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무려 2025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이고 GDP 성장률이 5에서 6%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우 시진은 과도한 통화정책, 즉 과도한 신용주입이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경제 성장의 급속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금융권 대출, 즉 그림자 은행 신용이 감소하고 있고 기업의 신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계절적 효과까지 합쳐져서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의 동시다발적 침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리세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9년 이후 계속 중국 경제에서 신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추세적으로 신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1년 이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경에 중국이 레비스 포인트에 도달한 이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국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에 머물러서 중국의 기업들이 좀비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윤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3분기 공식 GDP 성장률이 연평균 6%로 떨어져서 1999년 초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0년 1분기에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 팽창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GDP 성장률이 5.8에서 6.0%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6%를 마지노선으로 정했으나 서방의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GDP가 2020년부터 6% 밑으로 더 깊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중국 경제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반등에 실패하면 대대적인 폭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떤 연구기관은 중국의 진짜 GDP 성장률이 북경 정부가 발표한 6.0%에 한참 미달하는 4.1%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락 추세를 연장하면 2024년에서 2025년경에는 중국의 GDP가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에 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방의 연구 용역회사 패썸 컨설팅의 중국 모멘텀 지수 차이나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북경 정부의 공식적인 GDP 통계 수치보다 중국 경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여줄 것입니다. 중국 모멘텀 지수는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10개의 대안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 화물, 전력 소비, 그리고 은행 대출 발행 등을 통해서 중국의 진짜 GDP 성장률을 측정합니다. 패썸 컨설팅은 중국 모멘텀 지수를 측정할 때 건설 활동은 제외합니다. 그 대신에 경제 활동의 비공식적 측정을 포함합니다. 패썸 컨설팅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국 모멘텀 지수가 공식적인 GDP 수치보다 조작에 덜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2014년에 중국의 전통적인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소기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경 당국이 경제의 신용 주입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했으나 2015년 말에 또다시 GDP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북경 정부는 끊임없이 신용 주입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통적인 성장 모델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경 중국은 소위 레위스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2010년경에 생산성이 낮은 농촌에서 도시 제조업 부문으로 인구 이동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할수록 적자와 부채가 쌓입니다. 중국이 신용주입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다고 최근 패썸 컨설팅이 말했습니다. 중국 모멘텀 지수는 공산당이 해체되지 않는 한 하락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패썸 컨설팅이 만들어 놓은 차이나 모멘텀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 선은 중국의 북경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의 공식 GDP 성장률이고 이 주황색 선이 패썸 컨설팅이 만들어내는 차이나 모멘텀 인디케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북경 정부는 GDP 성장률이 6.0%라고 말하고 있으나 패썸 컨설팅의 CMI는 4.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대로 간다면 2024년이나 2025년경에는 이 차이나 모멘텀 지표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패썸 컨설팅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2011년부터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2011년부터 글로벌 커머디티 프라이스,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석유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의 노동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노동력 모두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침체하고 있고 적어도 2025년까지 하락 소용돌이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차가 아닙니다. 중국이 창출해 놓은 글로벌 부채의 60% 이상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악성 부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미국과 글로벌 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해체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졸병력 50만 명을 충원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군 2020년까지 유능한 전투병력 50만 확보 진행 중, 김정은 굴욕, 시진핑도 굴욕을 받는다. 이슈 방담 29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